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증상의 호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라든지 듀아비브라는 호르몬제의 새로운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호르몬제를 드시게 되면 어떤 특정 효과를 기대를 하고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너무 빨리 조절이 됐을 때도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이게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증상 조절이 빨리 되지 않을 때 좀 조급해지고 이 약을 먹는 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오늘은 호르몬제를 복용함으로써 좋아질 수 있는 증상들, 그리고 순차적으로 어떤 것부터 어떻게 좋아지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시게 되면 저는 첫 달은요, 한 달치 처방을 드려요. 한 달을 드셔보시면서 내 증상이라든지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상이 호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대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약을 먹으면서 내가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감이 없는가 이런 것도 좀 잘 지켜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처방을 드리고 짧은 기간 복용을 해본 다음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다음번에 오실 때 2달 처방을 드리고요. 이렇게 3개월 복용을 하고 나면 대부분 중대한 부작용이나 문제가 될 것들은 다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판별한 후에 그 뒤에는 이제 3개월 간격으로 처방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을 드셨을 때 간격을 두고 봤을 때 가장 먼저 호전되는 증상은요, 열감, 홍조, 얼굴이 확 붉어졌다가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 같은 느낌, 더웠다가 추웠다가 땀이 났다가 또 다시 열이 올랐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증상들이 가장 먼저 좋아지세요. 이게 일찍 컨트롤이 되는 분들은 정말 3일 만에 좋아지시기도 하고요. 증상이 심했거나 약의 반응이 조금 더딘 분들은 2주, 3주 정도가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 한 달 뒤에 제가 약을 다 복용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증상을 물어보면 열감, 홍조감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있던 거가 100% 없어지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증상이 조절되는 정도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100이 있었다 이러면은 50이 되거나 30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강도도 줄 수가 있고요. 빈도도 줄 수가 있어요. 한번 열이 올랐을 때 열감이 드는, 내 느낌이 드는 정도, 올라가는 정도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지속되는 시간, 내가 원래는 한 1분 정도 힘들었다 하시면 이게 30초로 줄거나 20초로 줄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 수가 있고, 하루에 10번 생겼다 하면 뭐 2-3번 생기는 정도 이렇게 이제 줄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컨트롤이 한 달 만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좋아졌다는 느낌 아실 수가 있고요. 이게 가장 저명한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수치적으로 내가 정량적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10번 생기던 게 5번 생겼다, 10번 생기던 게 7번 생겼다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저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계속해서 한 달이 끝이 아니고요. 계속 조금씩 더 좋아지세요. 3달 정도가 지나서는 많이 컨트롤이 돼서 나는 이제 열감은 많이 좋아졌다, 거의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약을 드시는 원인들이 다양하잖아요. 열감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에요. 원래 잠을 잘 못 주무시던 분들은 더 그렇고요. 그렇지 않던 분들도 갱년기가 되면서 불면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특징적으로요, 갱년기 불면증은 잠을 드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불면증은 내가 잠이 오는데 잠에 들지 못하는 거, 혹은 잠이 오지 않는 거, 누워있어도 잠들지 못하는 거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갱년기에 불면증으로 오시는 분들은 내가 잠은 잘 들어, 그리고 초저녁 잠이 많아지잖아요. 자꾸 나이가 들면 초저녁에 잠이 오고 새벽에 일찍 깨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잠은 잘 드는데 자꾸 깬다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깨는 거의 원인이 체온 변화인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더웠다가 추웠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서 내 몸에 자극이 되잖아요. 추우면은 옷이라도 하나 더 껴입어야 되고 이불이라도 덮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깨는 거고, 더우면은 창문을 연다든지 선풍기를 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잠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갱년기 불면증의 특징적인 형태거든요. 이런 불면증의 경우에는 약을 한 달 드실 때 바로 호전이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홍조가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에요. 홍조가 좋아지는 거,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밤에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생기는 불면증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밤에 느끼는 거는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불면증, 중간에 깨는 빈도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다가 나는 한 5번, 6번 정도 깬다 하시던 분들이 한 2번 정도 깨고 잘 잤어요. 1번 깨고 잘 잤어요.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석 달째 병원 오셨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아파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관절통, 손가락이 아파요. 발바닥이 아파요. 이런 이제 작은 관절의 통증들이 갱년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아프지 않았던 근골격계 통증이 있다 보니까 관절염인가? 아니면 뼈가 안 좋아져서 그런가? 골다공증 증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골다공증은요 통증이 없어요.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거든요.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지는 않고요. 우리가 보통은 여성 호르몬이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평소 때 내가 느끼지 않았었던 작은 통증들까지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이상은 드셔보셔야지 증상이 좋아지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좀 일찍 컨트롤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약 먹고 다음 날부터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3개월, 4개월이 지나고 통증이 이제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그 시점 정도가 되면 조금 나아지는 양상을 가지게 되거든요. 진통제를 매일 드시던 분들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으로 바뀌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서 점점 호전이 돼가요. 이거는 내가 완전히 아프다가 완전히 안 아파지는 그 흑백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가 서서히 낮아지는 것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기가 좀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 면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약간은 더디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건조증 때문에 성교통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건조증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위축이 심하고 질도 좁아져 있고 이런 분들은 약을 한 달 드셔서는 건조증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길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건조가 조금만 있었어. 입구만 조금 따가운 정도였어. 이런 분들은 며칠 드시고도 물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칠건조증 같은 경우는 이게 호르몬을 드시는 것 말고도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죠. 오늘 오셨던 분도 호르몬을 드시기는 약간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렇다고 시술을 여러 가지 하시기는 또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간단하게 소노케어만 받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또 이제 화학적인 작용을 해서 호르몬이 공급이 되게 되면 외음부를 비롯해서 자궁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혈류가 좀 충분하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좁아지고 작아지고 위축됐던 여성 생식기 부분이 좀 혈류가 좋아지면서 약간 폐경전처럼 탄력 있고 싱싱한 상태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생겨요. 그리고 질정제 같은 것도 사용하실 수 있죠. 국소적으로 이제 호르몬을 공급해줘서 이제 증상을 빠르게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레이저를 사용을 하면 레이저 소노케어나 리비브나 비비브나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엄밀히 말해서 레이저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열 공급을 통해서 콜라겐도 가져오지만 혈류를 좋게 만들어서 건조를 빨리 개선을 시켜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오르내샵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이제 물을 막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증이 빨리 좋아지죠. 내가 건조가 굉장히 심하고 빨리 관계를 해야 되는데 부부 관계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관계를 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남편이 나에게 소홀한 것 같고 바람 피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은 급해요. 호르몬제로 이제 좋아지기까지 기다리는 게 힘드세요. 그런 분들은 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 호르몬제도 먹고 넣는 것도 넣고 소노케어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오르내샷도 하고 그러면 정말 일주일 만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시술 받는 방법들도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결국에 좋아지긴 좋아져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성생활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갱년기가 되면서 호르몬제를 복용하시게 되면 이것도 정말 큰 결심을 하신 거죠. 그런데
증상이 빨리 좋아지지 않으면 조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증상이 좋아지는 순서나 걸리는 시간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호르몬제 복용하시는 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증상들은 약으로 조절이 될 수 있고 이 약으로 충분하지 않다 했을 때는 약을 바꿔보거나 추가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서 증상이 조절될 수 있는 레인지로 끌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막 조급하게 생각하셔서 되는 건 아니고 의사가 충분한 기간을 지켜보면서 충분히 잘 케어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믿고 따라와 주시고 좋은 치료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